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현충일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네. 임금님 귀의 캔디님이 가끔 이불 속에서 시선집중 듣고 계시다는 촌철님들 보면 참 부러웠는데 오늘은 제가 이불 속에서 방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의점 어떡하시고? 하루 잠깐 쉬시는 걸까요? 정말 좋긴 좋네요. 지구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듣고 있습니다. 예. 자, 편한 자세로 들으면 시선 집중의 내용이 더 귀에 쏙쏙 박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 캔디님. 대신 가족의 어느 분이 지금 나가서 고생하고 계시겠죠. 꼭 다음. 못했습니다. 8715님 휴일 아침 걷기하며 듣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듣다가 이렇게 들으니 또 새로운 맛이 있네요. 여유로움이 주는 새로움이랄까요? 아침 공기 마시며 걷는 거 참 몸에 좋죠. 네, 건강하시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 집중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4936님 어제 병원 실습으로 밤 10시 넘어 퇴근하고 새벽에 잤는데 달콤한 종배님 목소리 들으려고 6시부터 일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46세 간호학과 만학도 응원해 주세요. 근데 왜 달콤하면서 머뭇거려요?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잠깐 멈칫했네요. 예. 그런데 방수영 님이 전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들은 대회 준비 빨간 날이 뭐예요? 라고 물음표를 3개 찍어주셨습니다. 아드님은 또 무슨 대회를 준비하시나? 그러게요. 빨간 날이 뭐예요? 라고 물음표 3개 찍어주셨는데 빨간 정말로? 날은 그냥 달력에서 빨간 날입니다. 정말로 뭐예요? 빨간 그러게요. 뭐죠? 제가 묻고 싶네요. 네. 피디님 제가 묻고 싶네요. 이신우님 순국선열님들의 희생에 감사드리며 선열의 희생에 먹칠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참읍시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라고 해주셨고 라보이님이 굉장히 철학적인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답이 나온다. 당연한 거죠. 아닌 건 아니죠. 긴 건 기고. 네, 오늘 뭔가 새겨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답이 나온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시작을 해보죠.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은 JB가 나름 기획을 준비했다고요? 네, 아주 특별히 정치 뉴스 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왜요? 왜? 그냥. 넌 아니고 네. 지겨워하실까 봐. 정치 뉴스 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뉴스들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근데 유통업계는 다르게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을 뭐라고 부르느냐? 66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숫자 6이 아니라 고기 6. 그러니까 고기 6자를 써서 66데이. 그래서 고기 먹는 날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66데이가 탄생한 기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썰은 2004년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자 유통업체들이 한우 등 국내산 육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작했다. 이 썰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들 대형 마트들이 66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후로 한우 판촉 행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다 적어오긴 했습니다만 안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괜히 홍보해 주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다만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한우를 거의 반값에 판다. 대충 이런 거라고 합니다. 진짜요? 40 내지 50% 할인해 줘서 판다. 이런 거라고 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한 그 뉴스는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선열을 기려야 하는 날에 무슨 고기 파티냐? 이런 지적이 있다라고 전했던데 순국선열을 기려야 하는 것과 고기를 먹는 것이 꼭 연동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고기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먹으면서 기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꼭 이걸 대립항으로 놓고 볼 필요까지는 없다. 게다가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대형마트들이 오늘 하루만 그러니까 딱 찍어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앞뒤로 그 전후로 행사를 이미 벌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문제는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꼽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고기 파티, 특히 한우 파티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겁니다. 왜? 비싸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마트의 40~50% 할인된 1등급 한우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 안심의 경우 100g당 12,000원, 등심은 9,600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수입산하고 비교하면 두세 배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먹고 싶어도 먹기가 힘들다는 거죠. 파티 열고 싶어도 못 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근데 최근에 이 산지 한우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뉴스 기억나시죠? 그 전국 한우협회 자료에 따르면 2월 큰 소, 그러니까 600kg 기준 큰 소 산지 가격이 암소의 경우 448만 7천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7%나 떨어졌고요. 도매가 역시 1등급 기준 킬로그램당 16,005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2% 하락했는데도 소비자 체감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농축산물에서 항상 따라붙는 이야기가 뭡니까? 유통구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지에서는 한우값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축산농가가 지금 물상을 짓고 있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이 싼 가격으로 한우를 먹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여기서 마진이 너무나 많이 붙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골랐는데 잡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도 오래된 얘기여서.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못 잡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미니로 조옥선 님이 산지 속값은 반토막인데 어찌하여 대형마트는 내림세가 없을까요? 이선율 님도 팩트. 한우는 절대 서민 음식이 아닙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오고 계신데요. 그래서 바로 그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이 66데이 마케팅도 국산이 아닌 외국산 육류 소비 촉진 행사로 변질된 지 오래다. 이런 지적도 지금 있더라고요. 이게 변질됐다라는 게 그 40~50% 할인한다고 해서 한우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비싸가지고 결국은 수입산 고른다 뭐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토토로님이 삼겹살 값도 올랐던데요. 그러니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속값이 떨어져도 한우는 금값. 뭐 이거 제이비가 얘기한 대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제 여름이 오고 있고 몸도 보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도 먹고 힘 좀 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네. 못 먹어서 화가 난 제이비. 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네. 그래도 세일하는 김에 사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기 싫은데요. 빨리 넘어가. 제이비 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일로 다쳤더라도 휴직을 보장하고 상병수당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다쳐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라고 인권위는 명시했습니다. 네, 이게 작년 6월 뉴스인데요. 옛날 뉴스를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잠깐 전해드리겠는데요. 한 20대 여성이 2018년 9월부터 인력 파견업체 소속으로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판매업체 네이처 컬렉션 서울 강남구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7인 3교대이던 근무 방식이 3인 2교대로 조정이 됐고요. 여기에 매장의 목표 매출액은 크게 올랐고요. 외부 업체가 하던 재고조사 업무도 이때쯤부터 매장 직원들이 담당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동료 직원의 비사격까지 터져가지고 스트레스는 극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고 하는데 2021년 12월 26일 처음으로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다음 날 동네 개인 병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모른다고 해서 이듬해 1월 중순까지 어지러움이 계속되자 매장 관리자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면서 며칠간 연차를 쓰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밀 검사가 필요했던 거겠죠. 하지만 관리자는 매장 직원이 부족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직원은 겨우겨우 버티다가 지난해 2월 8일에야 대학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입원 치료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휴가를 신청했지만 또 반려당했다고 합니다. 3일 뒤인 2월 11일에 다시 대학병원을 찾았고 재차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갔고요. 다음 날인 12일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2월 24일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그 뒤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가는 날이 곰팡이님이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다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해주셨고 어떤 분은 아프면 쉴 권리를 직장생활 27년 차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예방접종하고도 근무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연을 보내주고 계신데 네. 아프면 쉴 권리라는 말을 저희가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건 어디로 가고 지금 전해주신 사례는 너무 안타깝고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는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족을 대리한 박준성 법무법인 여는 노무사가 한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 된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아프면 충분히 쉬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부터 먼저 보장해야 할 텐데 몰아서 일하기만 강조하면 결국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에라이님이 죽은 다음에 산재해주면 뭐합니까?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인권위 권고 있잖아요. 뉴스에 전해드린. 네. 작년 뉴스라고 전해드렸는데 노동부는 거부했습니다. 네. 이거 계속 이렇게 외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목숨 걸고 일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좀 챙겨주셔야 할 뉴스인 것 같고요. 예. 이 뉴스를 전하는 오늘이 지금 현충일인데 과연 공휴일을 보장받고 계신지 촌철님들의 사연도 또 궁금해지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이 사드 설치로 갈등을 빚었던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게 있었습니다. 매주 2차례 사드 기지로 장비를 들일 때마다 주민들이 경찰 병력과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수면장애와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심리장애를 겪었다면서 경북경찰청과 성주경찰서를 상대로 경찰 진압작전을 중단하라는 진정을 낸 거였습니다. 인권위는 주민들의 불안 등 정신적 취약성 발생이 피진정인 그러니까 경찰들의 출동과 집회 해산 시도 등 집회에 대한 개입만을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진정을 기각을 했어요. 하지만 덧붙인 게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드 배치 집회 과정에서 주민이 겪는 상황들은 주민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국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방부와 이를 지원하는 피진정인들에게 주민의 수면을 방해하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런 권고 내용을 덧붙인 겁니다. 한마디로 좀 더 신경 써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겠죠. 아무리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집행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확대 해석한다면 정당한 그리고 합법적 법 집행의 목적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침해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최근 강경 일변도로 내달리는 경찰이 귀담아 들어야 할 주문인데 정말 귀담아 들을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에게 그래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앤선님이 JB 정치 뉴스가 아니면 조금은 밝고 따뜻한 뉴스일 거라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싹둑 잘라버리네요. 저는 더 화가 납니다. 좋은 뉴스라고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정치 뉴스를 안 전한다고만 했을 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그 20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쏠까요 님이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건데 목숨 걸고 일하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관련한 의견들도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어쨌든 JB가 준비한 특집 정치 뉴스 빼고 듣는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서울 반포동에 더 팰리스 73이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7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최근 분양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분양가가 100억에서 400억이라고 합니다. 금칠했나요? 얼마라고요? 제가 지금 잘 못 들은 줄 알았어요. 100억에서 400억. 그러니까 그냥 그 도배지가 아니라 금을 칠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요? 벽에. 예. 와. 근데 아무튼 분양에 들어가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광고를 띄웠는데 그 문구가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최상위 주거 공간으로서 본질이나 계보를 새롭게 제시하게 될 세기에 다시 없을 주거 명작이 될 것이다. 이건 그렇다고 저희 상투적인 문구라고 치는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됐는데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예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다는 건 모르겠는데요. 평균은 아니다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처바른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평등하지 않다고, 다시 말해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평균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평균 이하, 저급한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명품으로 휘감았지만 인간으로서의 아우라가 없으면 얼마나 보기 뭐한지 천박하게 보이는지 이걸 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난 너희와 달라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그러겠죠. 네. 근데 여기 그러니까 그 입주하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분양업체에서 분양 문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네. 네, 알권리님이 우월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든 문건가요? 라고 해주셨고요. 8091님 신귀족주의인가요? 라고 해주셨고요. 그러니까요. 5696님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이 세상이 타락한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네. 라고 물음을 던져주셨네요. 다음 뉴스 있습니까? 네,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뉴스 많이 탔죠. 중학생이 택배 일하던 어머니를 돕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40분경에 원주시 흥원면 사제리 광터 교차로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을 했고 이 사고로 트럭 조수석에 탑승한 중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진 건데요. 이 학생은 이날이 학교 재량 휴업일이라 택배 일을 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어머니와 승용차 운전자도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참 그 뉴스 접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안타깝게 했던 그런 사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삶이 결국은 이런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등하지 않은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삶을 돌아보고 함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뉴스고요. 이런 사람들을 좀 보듬고 더 잘 살게 만드는 게 정치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을 정치를 뺀 뉴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치를 품고 있는 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정치권을 향한 뉴스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네. 뭘 해야 될지를 좀 새겼으면 좋겠다. 정치권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한상용 님이 정치를 뺀 특집이지만 답답함은 같네요. 라고 해주셨고 네. 9646 님이 정치 뉴스보다 더 고구마 먹은 느낌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 답답함을 누가 풀어줘야 되느냐? 정치권에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정치권이 요즘 사이다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정치권이 정말 좀 사이다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하나라도 좀 뻥 뚫어주는 이런 느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얹혀요, 더. 두통을 유발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로 삿대질 하는 거 좋은데요. 정말로 해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좀 되새겨봐라.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뉴스 골랐다. 이렇게 자기 정당화하면서 오늘 JB타임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